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 우리 그거 뭐가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무언가. 네, 바로 비. 맞아요. 눈, 그리고 우박. 그 정도죠. 근데 믿기지 않는 기묘한 이야기가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눈, 비, 우박이 아닌 다른 생물체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네, 하늘에서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눈이나 비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비둘기. 오늘 들 얘기는요, 일본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연 일본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자, 과거 미스테리 중에서요, 많은 의문을 남겼던 사건 하나가 바로 물고기 비입니다. 물고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이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징그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아시겠죠? 자, 징그러운 사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고기입니다. 고기. 차초구이형 고마워. 1974년, 그리고 2004년, 그리고 2010년도에 호주의 외딴 사막에 이틀 동안이나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린 사건입니다. 네, 물고기요.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린 사건이에요. 참돔이.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서 폭풍과 같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늘에서 물고기가 우수수수수수 폭풍처럼 떨어졌대요. 근데 이상한 게요, 이 물고기가 떨어진 그 지역에서요, 500km나 떨어진 강에서부터 폭풍이 와서 그 물고기들이 휩쓸려 왔다, 뭐 이런 말이었대요. 근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들이요, 싱싱하게 팔딱팔딱팔딱팔딱 거렸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팔딱팔딱팔딱 거리는 물고기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냥님들이 좋아할 때, 그래, 내 꽃장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이 시기에 기상 전문가는요, 강과 호수에 있던 물고기 1만 마리가 상공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얼은 거지. 그 토네이도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휩쓸려 왔다가 돌 때는 얼려 있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해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동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급속냉각, 소다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요, 이 지역에서만,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연도별로 1974년, 2004년, 2010년 총 3번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대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가운데 회오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쉬. 야옹님께서 팬클럽 가입 아리가또. 자, 과거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용오름 현상이에요. 자, 용오름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라고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께는 훨씬 더 알기 쉬우신 단어일 거예요. 토네이도가
한국말로 표기한 게 용오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토네이도는요, 강이든 바다든 평야든 어떤 곳에서든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요, 막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이 토네이도를 용오름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바다에서 발생해가지고 바닷물과 물고기들을 이렇게 빨아 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대,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때 주변 마을에 물고기들이 이제 비처럼 막 떨어지게 된 거야. 이게 몇 번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래서 기상청이 8일날 이제 국내 고문헌에 기상, 지진, 천문 이런 기록들을 모은 한국 기상 기록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근데 삼국사기에 739건, 그리고 삼국유사 때 15건 이렇게 기록을 담았대, 이 물고기 비가. 그래서 두 고서에 나온 기상 현장 중에 가장 흔한 게 가뭄이었대. 물고기 비를 기록에 담은 게 아니라 이런 뭐 기상, 지진, 천문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739건, 삼국유사에 15건. 그래서 이 두 고서에 나온 기상 현장 중에 가장 흔한 게 가뭄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옛날 무슨 역사 같은 거 배워도 가뭄이 심했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만 424건이 언급된 가뭄.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막 농사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계속 매년 흉년이 드는 거야. 그래서 2월부터 7월달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게 고구려 봉상왕 9년 300년에 있었던 일이었대요. 여러분, 화면 흔들리시는 분은, 지금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화면 흔들리시면요, 일반 화질로 보시면 깨끗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이런 사건이 계속 될 때쯤, 그 당시에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린 거야. 물고기 비가.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축복이 내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물고기 비가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징그러운 사진 2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물고기들을 이 호주 사람들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만 마리 정도가 떨어졌다 그랬죠. 이걸 치우고 있는 거야. 빨간색인 거는 다음에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물고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옆에 호주 물고기 사건 중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네이도 현상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 때문에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는요, 회오리 바람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거지. 전혀. 이런 현상은 1881년에 영국의 어느 도로에서도 나타났었대요. 근데 이 1981년도에 영국에서는요, 물고기가 아니라 달팽이랑, 생각만 해도 끔찍해, 달팽이랑 소라게들이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뿐만 아니라요, 1901년에는요 미국 미니 애폴리라는 그 지역에서는요, 수십 센티미터나 쌓일 만큼의, 난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은데, 수십 센티미터가 쌓일 만큼의 개구리가 비처럼 내렸대요. 이게 뭘까요? 순간이동?
맞잖아. 토네이도가 분 적이 없고 뜬금없이 하늘에서 물고기들이 떨어지고 달팽이야 소라 개들이 떨어지고 몇십 센치나 쌓일 만큼의 개구리가 비처럼 막 내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토네이도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도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없었대요. 이 지역에. 그 순간이동? 공간이동? 그치, 그럴 것 같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동물 비에 관한 기록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에 보면 여러분, 아테나이오스가 쓴 역사집이 있는데, 현자의 향연이라는 그런 책이 있대요. 역사집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3일 동안 물고기가 쉴 새 없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3일 동안 물고기가 쉴 새 없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당시 사람들은요, 동물 비의 원인이, 그때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신의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내려오고 있다. 왜냐면 3일 동안 물고기 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 비린내와 팔딱거리는 물고기들이 우리 몸에 맞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이후로도요, 동물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거 지어줄까? 이게 낫겠지? 이게 낫겠나? 여러분, 이 순간이동이나 기이한 현상을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분이세요. 이 책이랑 물고기, 하늘에서 물고기가 내려오는 저 책,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찰스 포트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포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현상 연구가예요, 이분이. 그래서 동물 비의 원인이 순간이동이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저 책인지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찰스 포트는요, 그 당시에요, UFO, 그다음에 뭐 순간이동, 공중부양, 그래서 이런 기이한 현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과학자나 이런 사람,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맞아, 그래라고 인정할 리가 없지. 맞잖아. 그래서 연구 결과 학자들이 동물 비가 내리는 원인으로 몇 가지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조류가 번식을 위해서 그 이동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기간에 먹이를 물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기상 악화나 무슨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하여 그 먹이를 떨어뜨렸다라는 주장인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입을 물고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뭐 날씨 변화, 혹은 뭐 날씨가 기상 악화가 돼가지고 이 새들이 물고 있던 먹이를 이렇게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렇게 1만 마리나 떨어지는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소라게나 달팽이 혹은 개구리들을 새들이 이렇게 물고 이렇게 이동할까? 그 먼 거리를? 맞잖아. 번식을 위해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철새들이나 기후에 인해서 이동하는 그런 새들이 이거를 물고 이렇게 날아다닐까? 그치.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뭐, 한두 개야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비라고 표현할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주장에 저처럼 의구심을 품었던 다른 학자들이요, 다른 의견을 내요. 야, 그게 아니라, 토네이도에 의해서, 물고기가 날아와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피아리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떨어진 물고기들,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다른 학자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토네이도 설도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또다시 이 주장을 반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 반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호주,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은 토네이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 태풍이 불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1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떨어졌다는 사건이 생기니까 야 이건 뭐지? 야 이건 뭐지? 이제 학자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때 찰스 포트가 이거는 순간이동이다 라고 이제 그런 설을 펼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포트의 영감을 얻은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꽤 조금 유명하신 분인데 감독입니다. 이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요. 이 찰스 포트 위에 이분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매그놀리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 위에서 개구리가 막 떨어져요. 개구리가 막 떨어지는 이런 포스터가요. 매그놀리아. 그래서 이 잘생긴 이 감독님께서 이 찰스 포트 연구에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게 돼요. 이 영화 감독의 이름은요. 폴 토마스 앤더슨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요. 톰 크루즈, 그다음에 줄리안 무어 등 되게 유명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나와요. 매그놀리아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하늘에서 개구리랑 물고기가 막 내리는 막 이런 호러 영화는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냐? 뭐 나도 당신도 아픈 과거가 있고 뭐 이거를 간직한 채 살아간다. 뭐 혹은 이거를 뭐 잊고 살아간다. 그래서 뭐 현재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현재의 삶을 뭐 살아가고 있다, 뭐 있는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이 매그놀리아가요,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성경. 그래서 8과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8과 2라는 숫자와 개구리가 비처럼 떨어지는 장면이 나온대요. 이 영화에서. 근데 이 장면이요. 출애굽기 8장 2절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8장 2절에 네가 만일 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이런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모티브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은요. 매그놀리아 영화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뭐 물고기 비라든지 아니면 뭐 소라게, 달팽이, 그리고 개구리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현상이 여러분 일본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져왔는데도 징그러워. 바로 그냥 강퇴해주세요. 저렇게 시청자분들이 강퇴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강퇴해주세요. 올챙입니다. 맞아요. 그랑파드드님. 올챙이에요. 이런 괴이한 현상이 일본의 한 마을에도 벌어졌는데요. 바로 물고기도 개구리도 달팽이도 소라개도 아닌 바로 올챙이입니다. 올챙이가 비처럼 떨어지는 괴 현상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지역에서는요. 2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두고 한참 막 논란이 됐었대. 그래서 일본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살고 있는 사치코 미나미가와상 이름이에요. 사치코 미나미가와상 그때 당시 나이가 65살이셨대요. 그래서 그 분은요. 그냥 아침이었는데 아침 8일 아침에 6시 아침 6시에 현관을 딱 이렇게 나섰는데 깜짝 놀란 거지. 몸 길이가 2cm 정도의 올챙이 20여 마리가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올챙이 2cm의 올챙이들이 바싹 말라 있었대. 이미 그때는 바싹 말라가지고 땅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었대요. 올챙이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올챙이가 그래서 전날 청소했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이렇게 올챙이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막 여기저기 봤는데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 옥상 그리고 우체통과 그 집 앞에 우체통 있잖아. 우체통이랑 그 길바닥 등에 그 올챙이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대요. 지붕, 현관, 뭐 우체통, 길바닥 등에 그 길이 5cm의 올챙이들이 막 떨어져 있었대. 근데 지붕이나 옥상에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럼 누가 이렇게 올챙이를 퍼다가 누가 그 사람들 지붕에다가 이렇게 올챙이들을 붓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지? 일반화질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떨어졌던 올챙이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징그러워요. 그 당시에 이 이시카야 현에 떨어져 있던 올챙이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올챙이 비가 일본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또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올챙이가 비처럼 떨어지냐.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얼마나 언론이 놀랐겠어. 근데 이 비가 올챙이 비가 2년 전에도 똑같은 마을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올챙이 비가 내린 그 마을에서 며칠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올챙이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라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이 올챙이 비가 내린 게 2009년 6월 이 마을에서 올챙이 징그러 올챙이 200여 마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야. 올챙이 200마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모습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일반 일부 전문가들이요, 이번 올챙이 사건들이, 이런 올챙이 사체들이 발견된 미나미가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나미가와 상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100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보해주신 분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곳에요. 백로 있죠? 백로. 학같이 생긴 거. 그 백로의 거주지가 있다는 사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거 새가 날아가서 그 자기 거주지로 그 먹이를 옮기다가 예기치 못한 기상현상으로 올챙이들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200마리나?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올챙이들이 입에 물었다고? 무슨 뭐 개구리나 이런 거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올챙이들을 그 조그만 2cm짜리 요만한 것들을 입에 물고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냐? 근데요, 7일 저녁부터 8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올챙이 비가 내린 날 7일 저녁부터 8일 아침까지에는요, 그 카가시라는 이 올챙이 비가 내린 동네는요 계속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었대요.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 뭐 비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뭐 기상 악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잔잔한 날씨가 계속됐었대.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거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없어졌던 거지. 그냥 기상 악화로 인해서 새들이 먹이를 놓쳤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기상 악화는 없었고 계속 온화한 날씨가 계속됐으니까 그럼 이 현상은 뭐지? 라고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 기묘한 현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 계속 밑에 봤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 현상으로 남아있대요. 왜 이렇게 올챙이 비가 왔는지, 어디서 이런 올챙이 비가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영상을 설명하는, 제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確認された石川県で複数の小魚の死骸が民家の玄関先で見つかりました。
小魚が見つかったのは石川県中能登町の町役場職員大見丸文さんの自宅玄関先で、おととい午後6時ごろ、止めてあった軽トラックのボンネットに2、3匹と周囲の地面におよそ10匹の船とみられる小魚が散らばっ 이게 ていました。 떨어진 거예요. 이 올챙이들, 이 물고기 같은 이런 게 떨어진 거예요. 15、6匹違うかいね。発見した大見さんによりま 그래서 す 뭐 と、 15개나 家族が置いたものでも 16개 なかったた 정도의 め、 올챙이가 近所 떨어져 で 있었어요. 騒ぎになりました。 근데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그 이시카와현 여기에서 그 올챙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 10마리 정도가 떨어져 있었고요. 도쿄 인근 인가에도 올챙이가 10마리.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아까 잠깐 방금 보여드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온 거 있지? 그 작은 물고기들도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툭툭툭 소리가 들렸대. 솔직히 이 방송 꿀잼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흔들리시는 분들은요 일반 화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봐, 이 당시에 이들 지역에 회오리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관측되지 않았던 거야. 이게 당시에 일본 신문에 나왔던, 인터넷에 나왔던 거예요. 2011년 6월, 2년 전에 올챙이비가 내린 이시카와현 또다시 올챙이들이 우수수 떨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시카와현 나나노시 도심의 시민센터 주차장에 하늘에서 올챙이들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현상이 목격됩니다. 현장 직원은 주위에 100마리가 넘는 올챙이들이 죽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한편 나나오시에서 80km 떨어진 하쿠산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시카와 노부코상에도 노부코상도 올챙이 비를 직접 목격한 거야. 올챙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지난 6일 오전 올챙이가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동영상이에요. 올챙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집 밖으로 나와 봤는데 진짜 올챙이가 떨어져 있는 거야. 자기 차 밑에도 떨어져 있고 여기 차에도 떨어져 있고 딸의 자동차 위에서 50마리가 넘게 죽고 있었고요. 주위에 30여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기상청은 이날 역시 대기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었고요. 회오리가 발생할 조건이 아니었대요. 근처 동물원 역시 백로징에게 올챙이를 먹이는 일은 있었지만 100여 마리가 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올챙이가, 이 귀여운 올챙이가.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올챙이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본에도 있었고요. 한 차례가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인데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올챙이 비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직도 이 현상은 미스테리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금이 너무 컸어요. 진정 말해주지.